네, 안녕하세요. 수능 만점 훈련소 원장입니다. 7월 더프 수학 해설 시작해 볼 거고요. 이번에는 일단 전반적인 기조는 6평처럼 공통해서 막 엄청나게 힘들게 낸 그런 킬러는 딱히 없었고, 또 미적도 그냥 비슷하게 어렵게는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28번, 30번 사설인 거 고려하면은 그 정도로까지 킬러는 둘 다 아니었던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통 같은 경우가 이 라인대가 살짝씩 좀 까다롭게 많이 나왔고, 특히나 14번 진짜 오랜만에 기니디, 정말 퓨어한 그 옛날식 지수함수 로그함수 긴디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좀 푼지 오래된 친구들은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22번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서, 예.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냥 무난했다. 그냥 평가원의 기조를 좀 잘 따라간 느낌의 난이도였고요. 확통도 항상 나왔던 것처럼 28번 살짝 까다롭다, 30번 조금 더 까다롭다 정도로 딱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유난히 평가원 기조랑 어울리지 않았던 거는 딱 요거 기니디 문제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나머지들은 다 그냥저냥 잘 풀 수 있었고, 11번 같은 거 상학함수도 이제 방정식의 해가 0이 아니고 6이다 보니까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 그냥 그 성질만으로 유추해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막 그렇게까지 크게 총평해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문제 하나하나마다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특히나 미적 선택자라면 조금 더 어려웠을 거는 같아요. 근데 시간 운영 정도만 잘했다면은 그렇게까지 뭐 너무 어려웠어요 싶은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문제 해설 보시면서 오답 제대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도 보면 알겠지만 6평 때 살짝의 이제 스타일 변화들을 줬단 말이에요. 뭐 예전에 나오던 그 증명 문제 같은 느낌이라던가, 증명이 아니고 이제 풀이 과정 주고 나서 빈칸 뚫는 거, 그리고 또 귀납법 문제가 좀 앞쪽으로 나왔다는 거, 12번으로 나왔었죠. 조금의 스타일 변화가 있다 보니까 더프 쪽에서도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느낌의 이런 귀니디 같은 것도 한 번씩 부활시켜서 내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오버해서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도 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냥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고 막 너무 옛날 거를 많이 봐라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그냥 9평 때 평가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맞춰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9번입니다. fx가 일단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 도함수 주어졌으니까 바로 fx 그냥 부정적분해서 구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 적분상수가 뭔가 둘 다 따로 원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도 돼야 돼서 위아래에 0 대입했을 때 값이 같게 되면은 어차피 C1과 C2는 같겠죠. 그래서 굳이 C1, C2로 안 나누고 그냥 둘 다 C로 씁시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 그래프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면은 C의 값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고, 역시나 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X축이 아니고 그냥 Y는 C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런 이차 함수가 잡히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인 거고 이쪽이 0이니까 Y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최고차 함계수 음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될 테니까 거의 딱 대칭 느낌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힐 거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이겠구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요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그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ft라는 직선이 2개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만나거나 혹은 여기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t가 아니고 ft니까 그거가 되도록 하는 t는 이렇게 두 군데가 생기겠죠. 이렇게 t가 될 수 있는 애는 역시나 여기 밑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두 군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모든 실수 t의 값의 곱이니까 얘네들 싹 다 곱하세요 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비율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생긴 게 3차함수처럼 생겨서 비율관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요? 이건 그냥 두 개의 이차함수가 그냥 붙어있는 꼴이기 때문에 얘네는 오히려 더 쉬운 게 대칭축이 딱 있잖아요. 이게 지금 0과 2니까 이 대칭축은 뭐야? 여기 그냥 1인 거야. 이쪽은 마이랑 0이니까 이쪽은 마일인 거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y좌표가 여기 1 대입했을 때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c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일 대입하면 c 빼기 1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식이랑 얘랑 뭐가 만나는 거?
c 플러스 1이 만나는 거. 그러면 c가 지워지니까 그때 x값 그냥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보면 요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더 작은 값이죠. 왜? 이쪽이 작은 값이고 원래 얘가 더 이어져 있었다면 여기가 큰 값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마일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고, 똑같이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랑 c 빼기 1이 만나는 거. 그럼 이렇게 되고 전부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나 근해 공식 써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오히려 큰 값이겠죠. 이게 큰 값 1 플러스 루트 2고 작은 값이 원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될 테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4개의 곱을 물어본 거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2고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그 마이너스 지워주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얘네랑 얘네를 곱하는 거라서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면 3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fx 이렇게 돼 있고 f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자주 나오죠. 이 an은 일단 핵심이 뭐예요? n이 홀수일 때는 fn의 부호고 자시고 무조건 한 개다 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n이 짝수일 때만 뭐 2개, 1개, 빵개가 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6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짝이랑 홀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어차피 여기 홀수 부분들은 싹 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는 3으로 지워져 버리고 얘네의 합이 3이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이제 이것들은 F2, F4, F6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fx라는 거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어딘가 모르는 y는 k랑 3과 4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대칭축이 3.5, 즉 2분의 7이에요. 그럼 대략적인 2랑 6의 위치를 잡아보면은 2는 한 대충 이쯤 있을 거고 걔랑 대칭인 게 여기가 5이니까 6은 좀 더 아래 있겠죠. 그러면 F4랑 F2랑 F6의 대소관계가 지금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이 대소관계만 잡으면 끝난 게, 일단 얘네가 서로 같을 순 없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양수, 이게 음수, 이게 딱 0이어서 이 A4가 2개가 뜨고 얘가 1개가 뜨고 얘가 빵개가 뜰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면은 이거는 범위가 아니고 확실한 값이니까 F2가 빵이다. 이걸로 K값 구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2를 대입을 해보면 마일과 마이니까 싹 다 곱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K가 되고, 그래서 K값이 2가 됐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5니까 이번엔 2 곱하기 1에다가 역시나 그러면 또 마이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2 더했으니까 빵이 답이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자, 이 방정식만 보면은 뭔가 되게 좀 복잡해 보이고 좀 짜증나요. 심지어 우변이 0도 아니고 6이에요. 이게 0이면은 뭐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이런 거라도 쓸 텐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각각의 최대값, 최소값을 파악하란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 1 빼기 2 사인 세타. 이거 최대값과 최소값 한번 해보면은 1 더하기 2에서 3이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이 이제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마일부터 3까지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가 될 거고, 얘는 어때요? 코사인 앞에 붙은 개수는 없으니까 이거 자체는 마일부터 1까지를 돌아다니니까 얘는 결국에 0부터 2까지를 돌아다니겠죠. 플러스 1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두 개를 곱했을 때 6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 얘가 딱 최대값인 3이고 얘도 최대값인 2일 때. 그때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3이면서 동시에 얘가 2여야 하겠구나. 즉 그때 sin x를 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이때 코사인 2nx는 1이 될 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가 0부터 2파이까지면 sin x 입장에서 한 주기니까 그때 마이너스 1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때 x값은 2분의 3파이로 확정이거든. 근데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실근을 가지려면 그 실근은 무조건 2분의 3파이밖에 안 되는데 걔가 근이 되려면 여기를 대입했을 때 이 코사인 값도 무조건 1이 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코사인 2n에다가 2분의 3파이 한 거, 결국엔 코사인 3n파이가 될 텐데 그게 무조건 1이 나와야만 한다. 어차피 n이 자연수인데 이 n이 1, 2, 3, 4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게 1이라면 이거고 2라면 요거고 뭐 3이라면 요거고 이렇게 갈 텐데
생각해보면 이게 홀수 파이들이면 얘가 코사인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짝수 파이면 플러스 1이 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애들은 안 되고 이렇게 짝수 파이가 나와야만 하겠지. 결론적으로 n은 짝수여야 한다까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2, 4, 6, 8, 10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네 싹 다 더한 게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이 답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자, 속도와 속도 문제고 0초일 때 원점 출발해서 이제 속도가 나와 있어요. 0초부터 4초까지의 속도가 나와 있고, 그럼 이거 일단은 한번 이렇게 묶어보면은 t 빼기 4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0부터 4까지 딱 0과 4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건데, 요 두 번째 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개수가 없었다면 이거 주기함수죠, 4짜리. 근데 이렇게 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똑같이 가긴 가는데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아니고 얘를 이거만큼 곱해라 라는 의미인데,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x축의 대칭이 되면서 2배까지도 되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8부터 12까지도 똑같다는 거죠. 이놈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역시 뒤집히면서 이거에 또 2배, 앞에 거에. 그 다음에 또 12부터 16은 다시 또 이렇게 또 2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부호가. 이런 식으로 생긴 속도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점 P라는 게 14라는 거를 두 번째로 지나는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0초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P라는 거에 운동을 한번 살펴보면은 0초에서 이제 0으로 출발해가지고 속도가 처음에 양수잖아요. 그럼 이거 넓이를 한번 보자고. 이거 넓이는 그냥 우리가 6분의 그거 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6분의 한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거 두근의 차가 4니까 4의 세제곱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8분의 1 곱하기 64가 되면서 이 넓이가 8이 된다. 그럼 이제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의 그 간격은 똑같은데 최고차항 계수만 절대값이 2배로 뛰었으니까 그만큼 역시나 넓이도 2배로 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2배로 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4초까지는 8까지 갔단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8초까지는 마이너스 16만큼 갔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6만큼 되돌아가면은 이 지점까지 오겠죠. 이게 바로 8초일 때고, 다시 또 되돌아가서 어디까지 가요? 32만큼 간다는 거니까 여기가 8이니까 그럼 여기가 24까지 가겠죠. 이게 12초인데, 그럼 그 사이에 14라고 하는 A라는 점을 처음으로 한번 지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틀어서 갈 때 이때 이제 두 번째로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12초에서 24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백을 해요? 10만큼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말은 뭔 소리예요? 여기 넓이가 딱 10이 될 때가 있겠죠. 그때 요 시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속도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오케이, 여기 넓이가 10일 때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요 첫 번째 함수가 얘였으니까 이거 최고차항계수 계속 마이너스 2씩 곱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다시 또 마이너스 2 곱해서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마이너스 2 곱해서 지금 이게 된 상태인데,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이거 잘못 썼죠. 왜냐면 4만큼 평행이동도 하는 거니까 얘는 엄밀히 말해서 t 빼기 4랑 t 빼기 8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4랑 8 지나니까. 그럼 이쪽은 역시나 t 빼기 8과 t 빼기 12가 될 거고, 얘는 그럼 마지막으로 t 빼기 12랑 t 빼기 16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12초부터 뭐 예를 들면 k로 잡아서 12부터 k까지 한 다음에 요거 싹 해가지고 이거 정적분한 게 마이너스 10이다 해서 k가 9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어차피 이거 그냥 이렇게 뭔가 평행이동으로 가가지고 0부터 4까지로 붙여버리면 얘는 최고차항계수는 6으로 똑같은데 그냥 식만 이렇게 평행이동했으니까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똑같이 넓이 10자리를 찾아. 그때 a 값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다시 또 역으로 플러스 10인 만큼 늘려놔도 되겠죠. 왜냐면 이게 식이 훨씬 쉽잖아. 그러면은 0부터 a까지 요거를 해가지고 이게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그때 t값을 찾아봅시다. 6은 미리 넘겨서 마이너스 3분의 5로 쓴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적분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3분의 5 다시 왼쪽으로 보내고
3배를 시켜주면은 요렇게 되니까 자, A에다가 1 대입하면 딱 맞죠? 그러면은 3, 4반원식이니까 조립제법 한번 써주면 요런 식으로 잡혀서 딱 0이 되고 따라서 요렇게 되는데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진 않아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이제 근의 공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45가 된다. 그러면 얘가 A가 1도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뭐 요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5 플러스 루트 45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A는 어디 있어요? 0부터 4 사이의 값이니까 일단 얘는 되는 거고 얘는 음수라서 탈락이고 얘는 오히려 이게 6점 얼마까지 가니까 11점 얼마면 2분의를 해도 5점 얼마라서 4보다 커지죠? 그럼 얘도 탈락.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A가 1이라는 거를 잡을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의 속도를 또 물어봤죠.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이거 원래는 12부터 16이었고 그럼 여기 13이 됐을 거야. 근데 이거 궁금해하는 거랑 요거랑 어차피 y값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났죠 그냥. 여기다 1 대입하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1 곱하기 마3 해가지고 마이너스 18이다. 왜냐면 그때 뭐 위치 같은 걸 묻는 게 아니고 똑같이 속도만 묻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자, gx를 보니까 둘 다 이렇게 뭔가 절대값이 씌워진 걸로 해서 구간이 나눠져 있죠. 근데 그 가족권을 보니까 1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라는 건 1에서만 뾰족점이라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뭔지 모르는 fx보다는 일단 얘를 먼저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절대값 x 빼기 a라는 그래프는 그냥 a를 기준으로 이런 v자인 그래프인데 이게 b보다 작다로 지금 잘려 있잖아요. 근데 그 b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라면 이렇게 잘려 있는 거니까 여기서 뾰족점이 생기고 얘가 b가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만 잘리는 거니까 뾰족점이 없겠죠. 그럼 그걸로 한번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b가 a보다 컸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b가 이쯤 있고 a가 요쯤 있는 거니까 gx가 요렇게 잘린단 말이죠.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은 이미 이 1에서 미분 불가능이라는 거 이게 1이 되겠죠. 무조건. 왜냐면 이미 뾰족점이 생겼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 절대값 fx는 절대 이제 뾰족점이 더 있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럼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아예 뾰족점이 없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나조건 때문에 모순이 나와요.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 걔네 합이 1이래. 근데 지금 보면 이미 여기 1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또 다른 근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0은 이쪽에 있잖아요. 절대 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순이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b가 a보다 작거나 같았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이번엔 b가 이쯤에서 잘리니까 그냥 gx가 여기서 끝나버리겠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이 직선은 y는 x 빼기 a가 아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얘가 b, 마이너스 b 플러스 a 딱 이 점에서 잘린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fx가 이어받는 건데 정확히는 절대값 fx가 이어받겠죠. 근데 그랬을 때 한 점, 1에서는 뾰족점이 생기면서 아무튼 x축과는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왜냐면 요 놈은 x축과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여기가 1이 되면서 실제로 이게 뒤집어 올라갔겠죠.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하나는 접해야 되고 그 접하는 점이 무조건 0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근 두 개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원래 fx를 한번 추론해 봅시다. 원래 fx라는 그래프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f가 하나가 마이너스 f였을 건데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줬냐? 이거를 준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뜨려면은 마이너스 1은 지금 이쪽 영역이잖아요. 따라서 이 주황색 그래프여야만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뜰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진짜 f고 이 빨간색이 마이너스 f가 되는 거고 실제 gx라는 그래프는 이쪽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 아래쪽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정확히 말해서 이 b부터 1까지는 이 주황색 그래프니까 fx가 되는 거고 1보다 커졌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랑 나조건을 싹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fx라는 거를 그래프식을 잡을 때 이 주황색 그래프였으니까 최고치 한계수는 뭔지 모르고 0에서 접하고 1 하나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k는 음수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요게 하나가 있으니까 바로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k가 2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로 떠서 fx의 식도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뭐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a랑 b 구하는 건데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 b라는 점에서도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계수를 보면은 이쪽은 어차피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fx도 어때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럼 이거 프라임 해보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고 거기다가 b를 대입했을 때 미분계수가 요게 되어야만 하니까 싹 다 넘겨서 보면은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1인데 지금 b의 위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속성 씁시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인데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f 마이너스 3분의 1과도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싹 다 대입해버리면 27분의 1에 플러스 9분의 1이니까 27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가 27분의 4가 되니까 뭔가 계산 잘못했나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b 플러스 a니까 오히려 얘는 플러스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니까 27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면 27분의 9를 빼는 거라서 이렇게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분의 a였으니까 b분의 a. 따라서 마이너스는 날라갔고 이렇게 약분해서 답은 9분의 5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좀 빡세서 일단 A, B가 요 원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원이 요렇게 있고 이제 X축과 Y축이 있을 때 자, 한번 볼게요. 얘가 반지름도 1이고 중심이 0,1이라서 정확히 딱 원점에서 X축과 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중심인 거고 0,1이 이렇게 생긴 원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어떤 직선 m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a, 한쪽이 b. 그래서 얘가 x2, 얘가 x1, 이런 상태인데 일단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얘랑 얘의 중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요 중심인 0,1이겠죠. 따라서 그냥 이거 x좌표 어떻게 돼요? 이게 빵이니까 결국엔 x1 플러스 x2가 빵인 거라서 x1은 마이너스 x2랑 같겠죠. x2가 양수니까 양수인 문자를 살리고 음수인 x1을 대신에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a의 1 빼기 x2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y좌표는 어때요? 얘랑 얘의 중점이 1이니까 이번에는 역시나 2분의 a의 x2, a의 1 빼기 x2 해서 한 게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x2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가 되고 얘가 원래 x1과 같았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기역의 식이죠. 딱 똑같이 맞죠. 그래서 기역은 일단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볼 텐데 니은을 보려면은 이 AB가 아무튼 간에 중점을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으니까 얘가 지름이잖아요. 그럼 지름이고 그 다음에 원 위에 한 점인 원점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얘가 직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OA랑 OB가 서로 수직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한번 써보면 OA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x2분의 A의 마이너스 x2고 OB의 기울기는 그냥 x2분의 뭐 A의 1 빼기 x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를 곱해 봅시다. 얘랑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 없애주고 이 x2의 제곱을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x2의 제곱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도 되겠죠. 여기서 양변에 로그 a를 걸어버리면 얘는 이렇게 지수 쪽만 내려오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면서 2가 내려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2를 1로 보내버리고 그럼 로그 a의 x2가 2분의 1 빼기 x2인데
이 마이너스 x2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플러스 x1으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이게 바로 딱 니은의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니은도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려면은 디귿에서 일단 요거를 먼저 써봅시다. 기억의 요 식을.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2랑 a의 1 빼기 x2 더한 게 2가 됐는데 거기서 얘를 이걸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a가 이렇게 쏙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1 플러스 a만 넘겨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둘 다 역수취하면 우변은 요거고 좌변은 요 마이너스 지수만 사라져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양변에 로그 a를 하나 걸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얘는 뭐 요런 식으로 로그 a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니은에서 봤을 때 니은에서 요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의 최종식이 요 놈이었는데 로그 a의 x2는 2분의 1 빼기 x2.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우리가 방금 구한 거 요거 이거 한번 복사해서 한번 옮겨 볼게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지워주고 여기가 a였죠. 이제 얘네를 좀 적절히 좀 짬뽕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 넘기면 x2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넘기면 2분의 1 빼기 로그 a의 x2니까 여기 x2 자리에다가 얘를 쏙 넣어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됐고 로그 a의 2분의 a 플러스 1 마침 둘 다 로그 a니까 얘도 강제로 로그 a로 바꿔준다면 a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a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식을 싹 다 로그 밑을 a로 한 걸로 해줬고 얘는 그러면은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진수끼리 같다를 씁시다. 이렇게 양변을 여기서 제곱을 해버리면 좌변은 이게 됐고 우변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거기서 4를 왼쪽으로 옮기고 a를 반대로 오른쪽으로 옮겨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x1과 x2는 서로 이관계였으니까 x1 제곱과 x2 제곱은 서로 같죠. 그럼 얘를 x1 제곱으로 바꿔도 되는 상태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얘 따로 쓰면 a 그리고 요거 쓰면 2 얘 쓰면 a분의 1 이제 끝났어요. 요 2만 넘기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a 플러스 a분의 1은 뭐 요거 빼기 2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딱 디귿의 식이 된다. 정확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디귿은 이 기역과 니은 짬뽕에서 들어오게 됐죠. 이 기니디 문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기역 정도까지는 뭐 그냥 원의 중심이니까 파악할 수 있는데 니은에서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아마 되게 말리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 6년 됐죠. 평가원에서 안 나온 지. 그래서 많이 당황도 했을 거고. 아무튼 오랜만에 나왔고 예전에 나왔던 대로 답은 또 5번이었다. 왜냐면 예전에 기역 니은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2번 아니면 5번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고 대부분 또 5번이었으니까. 아무튼 뭐 이게 평가원은 아니고 덮으긴 해도 간만에 나온 기니디 문제였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5번입니다. 자, 일단 2차 함수고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 뭐 f1이 0보다 작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분이 나와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fx 부정적분한 거를 이렇게 라지 fx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3차 함수겠죠. 그리고 f1이 0보다 작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게 라지 f 입장에서는 프라임이니까 우리가 라지 f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 1의 위치는 여기 이 부분, 즉 감소하는 구간 쪽에 있겠죠. 왜냐면 도함수가 0보다 작은 상태니까. 그래서 한 이쯤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저 부등식을 보니까 fk 빼기 f1 그 다음에 곱하기 f1 빼기 f-k 그렇게 해서 0보다 작은 거, 즉 얘네의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딱 4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는 뭐를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k가 1인 거는 절대 안 돼요. 왜? k가 1이라면 여기가 빵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고 같은 이유로 k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절대 안 돼요. 그럼 이쪽이 오히려 다시 1이 되면서 이쪽 부분이 또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절대 만족을 못하는 거고 또 다르게 생각해서 k가 0인 건 어떨까? k가 0이라면은 f0 빼기 f1이고 여기는 f1 빼기 f0이니까 두 개는 당연히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럼 얘는 무조건 되겠구나 정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0, 1 마일 말고는 아예 모르는 상태인데 만약에 2일 때 된다고 해봅시다. 그 말은 뭔 소리냐면 F2 빼기 F1 한 거랑 그 다음에 F1 빼기 F 마이 한 게 만약에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인 상태였어요. 그렇다면은 K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가 이렇게 되거든. F 마이너스 2 빼기 F1 그 다음에 F1 빼기 오히려 이쪽은 다시 F2가 되죠. 그럼 이게 얘네의 부가 서로 반대인 상태였는데 얘네를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줘서 순서 바꾸고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 줘서 또 순서 바꾸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두 개 줬으니까 똑같은 값이죠. 그랬을 때 위에랑 완전 같아져 버리죠. 즉 이게 0보다 작다면 당연히 얘도 0보다 작은 거죠. 같은 식이니까. 아 무슨 말이냐면 2일 때 된다면 무조건 마이너스 2도 세트로 같이 돼야 돼요. 그럼 똑같겠지. 이게 3일 때 됐어. 그럼 마3일 때도 되는 거야. 결국 얘네는 세트 메뉴처럼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정수 K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지? 0 하나는 왕따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되는 게 생긴다면은 세트 메뉴로 짝짝꿍으로 나오니까 여기 한 개 되고 여기까지 된다면 총 3개 되는 거고 뭐 여기도 된다면 총 5개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홀수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마치 1과 마일이 안 됐던 이유처럼 1과 마일은 둘 중에 하나가 빵이면 절대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0에서 대입했을 때 얘가 빵이 되면 되겠구나. 이게 빵이 아니라면 풀만한 마플이니까 무조건 0보다 작은 건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F0 빼기 F1이 0이라면 얘도 0이니까 그냥 이 값이 0이 되면서 이거 만족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제껴주고 나서 이렇게 세트로 뭐 2랑 마이 되고 3과 마3까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F0과 F1이 같겠구나. 그래서 0은 만족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뭐 마일도 그렇고 마이도 그렇고 마3도 그렇고 이렇게 자리 잡히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F에 마이너스 정수를 넣는 순간 마이너스 정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마이너스 어떤 자연수를 넣는 순간 그거는 무조건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F1보다는 작아지죠. 다른 말로 해서 F1 빼기 F-N은 무조건 0보다 큰 상태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K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넣어서 성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가 성립을 하려면 얘가 무조건 플러스니까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고 그 말은 F 어떤 자연수가 F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나 3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서 F2나 F3은 F1보다 작아서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4부터는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도 잡았지만 F3은 F1보다 작다 잡을 수 있고 F4부터는 그걸 만족하면 안 되죠. 왜냐면 총 4개까지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에 2-2, 3 마3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4부터는 성립을 안 해야 돼서 얘는 오히려 F1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가면 되겠죠. 성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총 이렇게 3개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끝났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차함수 fx를 잡을 때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 하나 줬으니까 여기서도 뭐 범위 하나 잡을 수 있겠지. 이게 0보다 작다라는 범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싹 다 범위인데 요거 자체는 식이니까 이거부터 생각해보면은 F0이 F1과 같다는 거는 다른 말로 F1 빼기 F0이 0이란 얘기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써도 돼요? 0부터 1까지 fx 정적분했다고 써도 되죠. 그럼 그게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냥 정적분을 해버립시다. 3분의 1 x 세제곱에 2분의 ax 제곱에 bx 해놓고 0, 1이니까 다 1만 대입해서 빵이 된다. 그럼 여기서 a랑 b의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죠. b는 해놓고 이렇게 해서 다 소거시키고 그럼 여기 자리에도 b 자리에 얘를 대입해버리면은 a의 범위가 하나 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3분의 1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2분의 1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니까 일단 요거 하나 범위로 챙겨갑시다. 그 다음에 범위 챙겨갈 거 2개 더 있죠. 이거 F3이 F1보다 작다는 거는 다른 말로 F3 빼기 F1은 0보다 작고 F4 빼기 F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이거 아까 얘네 변환하듯이 똑같이 이건 1부터 3까지 이거 정적분한 건 0보다 작고 얘는 1보다 4까지 정적분한 건 0보다 크다. 얘 답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넣어야 되는데 이 식에서 그냥 적분 구간만 바뀐 거니까 1과 3을 대입해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3분의 1에다가 3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a에다가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3 빼기 1 하게 되면은 3분의 26, 이쪽은 8이니까 4a, 그리고 2b인데 2 하고 나서 b 자리에는 또 얘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 3a가 될 거고, 플러스 3분의 24니까 8이네요.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 또 하나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엔 4랑 1을 대입하니까 여기에서 그냥 전부 다 포지션이 4로만 바뀌는 거죠. 그럼 4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면 63이고, 그 다음에 4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면 15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4 빼기 1이니까 3이 될 거고, 그럼 이건 21에 2분의 15a에 그 다음에 3 해놓고 나서 또 b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1a 빼기 3분의 1. 그러면 a부터 챙기면 2분의 12가 되고, 상수항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0 이상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0 이상이니까 하나, 둘, 세 개의 범위를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뭐예요? 6부터 7까지니까 찐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제는 7의 세제곱 빼기 6의 세제곱으로 가는 거지, 이쪽이 다 이렇게 돼서 이번엔 7의 세제곱 빼기 6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쪽도 7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7 빼기 6. 그럼 얘는 343에서 216 빼는 거니까 3분의 127, 그리고 이쪽은 49에서 36 빼면 13, 마지막으로 이쪽은 그냥 b 하나니까 역시나 이렇게. 그러면 6a 플러스 3분의 126이면 42. 이놈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면은 여기서 이제 6배 다 해주고, 그러면 6배 해주면은 이제 그래도 마이너스 날라갔고 플러스 42까지 해주니까 그럼 얘는 22가 됐고 얘는 26이 되겠네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등호가 없어서 최소값을 물어봤겠죠, 그러면. 그쵸? 그래서 요 22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루트 7분의 8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ACB랑 ADC가 있으니까 걔네 각각 알파벳으로 해보면 이거 그냥 알파라고 하고 이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원주각 성질 때문에 이 알파라고 하는 각은 여기 호 AB의 원주각이죠. 그럼 호 AB의 원주각인 요 놈도 알파가 되면서 이쪽도 현재 이렇게 알파가 되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튼 뭔가 사인 법칙을 쓰게끔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AB랑 AD를 보면은 이 삼각형 ABD에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AB랑 마주보는 각이 알파니까 사인 알파 분의 AB가 있고, 그 다음에 AD랑 마주보는 각은 요 각이거든요. 그럼 요 각을 또 새로 잠깐 뭐 감마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사인 감마 분의 AD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 AD랑 사인 알파를 서로 위치를 바꿔보면은 AD 분의 AB가 됐고, 그게 사인 감마 분의 사인 알파인데 이 AD 분의 AB라는 게 문제에서 사인 베타 분의 사인 감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사인 베타 분의 사인 감마가 아니고 알파가 됐으니까 얘랑 얘가 같다 해서 지워지고 나면 결론적으로 두 각의 사인 값이 같아지죠. 근데 두 각의 사인 값이 같을 때는 두 가지죠. 그냥 이 각 자체가 같거나 아니면 두 개 더해서 파이가 되는 관계인데 얘는 될 수가 없는 게 감마랑 베타만으로 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인데 두 각 자체가 180이니까 여기가 각이 빵도가 돼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날라가고 결론적으로 감마라는 각도 베타였구나. 그럼 이거 지금 이등변이니까 AC랑 AD가 서로 같다는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코사인 ACD인데 그 ACD가 방금 구한 그 감마가 베타로 바뀐 거니까 결국 베타가 되는 거고, ACB는 알파라서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가 그거의 값이 4분의 3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의 각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딱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 베타 빼기 알파는 다시 어느 거에 이 호 BC의 원주각이죠. 그럼 호 BC의 원주각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이쪽도 또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베타 빼기 알파 구해보면은 4의 3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7이어서 4분의 루트 7이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사인 법칙을 써보자면은 어떻게 돼요? 사인 베타 빼기 알파 분의 마주보는 거 BC
한 게 이제 반지름의 루트 7분의 8이었으니까 그거 2배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4분의 루트 7인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BC는 루트 7분의 16에서 4분의 루트 7 곱한 거. 그럼 여기 4가 되고 길이가 여기쪽이 4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바로 여기 있죠. 삼각형 ABC의 넓이, ABD의 넓이 이게 있으니까 ABC부터 보면은 요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그 삼각형의 넓이는 자 위에다 써볼게요. 2분의 1 해놓고 여기 AC 길이 그 다음에 여기 4 얘랑 얘로 들어가면은 이제 중간에 끼인 각이 알파니까 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ABD는 똑같이 2분의 1 해놓고 여기 AD의 길인데 요것 때문에 AD 대신에 그냥 AC로 써도 상관없죠. 둘이 같으니까. 아무튼 얘랑 이제 이 BD랑 해놓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근데 얘가 얘의 2분의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분의 3 곱하면 둘이 같아지죠. 근데 지워지는 게 너무 많죠. 이렇게 다 지워지니까 결론적으로 BD의 길이가 나온다. 그럼 4 곱하기 2분의 3에서 6으로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가 6이었구나 까지 나온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CD의 길이니까 이건 끝난 게 이쪽에 베타 빼기 알파가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요놈의 코사인 값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 써보면은 얘랑 마주보는 요거 4의 제곱은 6의 제곱 x의 제곱 6의 x의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x제곱 빼기 9x가 되고 넘어가면 20. 그래서 x가 이제 4 또는 5가 됐어요. 여기서 뭔지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안 쓴 조건은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요각이 둔각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반대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이게 90도보다 크다면 요각은 90도보다 무조건 작겠죠. 그럼 이 각을 우리가 잠깐 세타라고 놨을 때 그 세타는 90도보다 작은 예각이니까 다른 말로 코사인 세타는 양수겠죠. 그거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x가 지금 4인지 5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x가 만약에 4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면 x가 4일 때 그럼 그때 코사인 세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변형 공식으로 2, 4, 4를 하고 나서 4의 제곱인 16. 그 다음에 또 여기도 4가 됐으니까 4의 제곱 16. 36 하니까 밑에는 당연히 양수인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음수가 돼버리죠. 그럼 얘는 탈락이겠지. 근데 요게 x가 5로 돼서 이게 25가 된다면 양수로 바뀌니까 이거는 양수가 돼서 오케이죠. 따라서 이걸로 마지막으로 거르는 문제구나 까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답은 5가 되겠죠. 공통 21번입니다. 자, gx를 보니까 f'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를 가져가고 f'이 0보다 클 때는 mx라는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대략적으로 예시로 한번 보면은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자차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이 0보다 작다는 건 감소하는 구간을 의미하죠. 그럼 우리가 일단 이거를 이렇게 극값들 기준으로 나눴을 때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거는 이쪽과 이쪽이잖아요. f가. 그럼 그때는 그냥 fx 자체로 간다는 거야. gx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증가하는 요 구간에서는 mx라는 어떤 직선을 타고 간다는 건데 그럼 그 직선이 어떻게 생겼을지 전혀 모르니까 막 이따구로 생겼다면은 여기서도 불연속 이렇게 불연속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건을 보니까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즉 불연속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총 3구간인데 이 중에서 2구간은 mx랑 딱 맞닿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mx라는 직선이 이렇게 원래 생겼던 거지. 쭉 가는 직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연속으로 이어지고 대신에 이제 이쪽에서는 무조건 끊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 한번 생겨서 여기가 7인 거가 가능할 거고 두 번째는 뭔가 또 이렇게 있을 때 역시나 감소하는 구간은 그대로 타고 갔고 그럼 이제 여기서 m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런 직선이 mx인데 일단 여기까지 딱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이어받는 거고 그럼 이제 이쪽이 7이겠죠. 여기가 불연속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극소가 되는 k가 3 하나다. 결국 극소값이 하나라는 건데 위에 거부터 봅시다. 이 파란색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여기 극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극대죠. 그 다음에 이쪽은 자 감소하다가 증가한 건 맞지만 이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극소점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면은 3 하나만 있는 거 맞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 어때요? 이쪽 극소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극소거든. 그래서 뭐예요? 이쪽은 2개가 생기니까 안 돼요.
따라서 위의 그림이었겠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럼 이 직선 mx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생겼던 애였던 거니까 여기서 얘는 3,3m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아직 뭔지 모르고 여기는 7,7m이었을 텐데, 이제 가족권 다시 보면 이거 우극한 빼기 좌극한이 4m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극한이 현재 이거 7m이죠. 그러면 여기가 3m 이렇게 되어야만 되니까 이쪽이 7,3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랬더니 뭐예요? 3m, 3m 똑같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딱 대칭 느낌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원래 fx가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7이었고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y는 3m 이렇게 되는 함수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fx식 세울 때 너무 쉽죠? 3에서 중근, 7에서도 중근 한 다음에 플러스 3m 이렇게 잡으면 되고, 대칭이니까 여기는 정확히 5가 될 거고, 근데 여기가 5란 얘기는 이쪽은 지나야 되니까 5,5m이 될 거라서 여기 마지막으로 5를 대입했을 때 5m이 된다로 m값 구하면 끝이다. 그럼 5 들어가면은 4 곱하기 4니까 16이 돼서 이게 5m. 따라서 m값 8 나오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f8이니까 끝났죠. 이쪽 8 들어가면은 얘는 1이고 이쪽은 5의 제곱해서 25. 여기 8 들어갔으니까 24. 해서 49가 답이 된다. 따라서 답은 49가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22번 치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었고요. A3의 값을 주고 나서 A1과 A19를 구하라는 건 결국에 역추적과 순추적을 다 하란 얘기죠. 그럼 이럴 때는 무조건 순추적부터 하세요. 그게 더 쉬우니까. 그럼 A3이 1이면 A4는 어떻게 될까요? A3이 자연수인 경우니까 K분의 A3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무조건 자연수가 아니죠. 왜냐면 K는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선 K분의 1을 더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더해 가다가 어느 순간 K분의 K까지 오면 다시 얘가 1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돼? 이게 그대로 반복이겠죠. 또 K분의 1, K분의 2 해서 또 K분의 K 되고, 이것들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A3 이후의 항들은 1보다 작은 이런 K분의 머시기 부터 해서 딱 1까지 간 다음에 다시 또 1보다 작은 놈으로 가는 그런 애들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역추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A2가 자연수 인 경우부터 한번 해보면은, A2가 자연수라면 A3는 K분의 A2였을 거니까 이때 A2의 값은 그냥 K죠. A3가 1이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경우를 나눠서 A1이 또 자연수일 때랑 그 다음에 A1이 자연수가 아닐 때를 한번 봅시다. 그럼 A1이 또 자연수라면 얘가 또 이런 관계가 되면서 그때 A1은 K제곱이 될 텐데, 자, K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얘는 최소 4 이상의 자연수겠죠. 근데 이게 성립할 수 있냐는 거예요. A1과 A19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아까도 봤지만 어때요? A3 이후의 수들이니까 무조건 1 이하의 수거든요. 그럼 얘도 1 이하의 수만 돼야 되니까 이건 모순이겠죠. 그럼 이제 A1이 자연수가 아니라면 그때는 A1에서 K분의 1을 더한 게 A2가 되는 건데, 얘가 K인 상태니까 얘는 K 빼기 K분의 1이 되죠. 근데 이건 역시도 생각해보면 K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2를 넣어봐도 어때요? 2 빼기 2분의 1이면 얘는 무조건 0. 얼마잖아. 즉 이게 1. 얼마겠죠. 얘가 3이라면 똑같이 0. 얼마니까 2. 얼마겠죠. 결국 뭐예요? A1 무조건 1보다 크니까 역시나 여기에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A2가 자연수면은 어떤 경우든 전부 모순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A2는 자연수가 아니었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때는 A2에서 K분의 1을 더한 게 A3니까 A2는 1 빼기 K분의 1이 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역시나 첫 번째 A1이 만약에 자연수였어요. 그러면 K분의 A1이 A2가 됐던 거니까 그럼 그때 A1의 값은 그냥 K 빼기 1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A19랑 같아질 수 있는 게 언제만 딱 같아질 수 있을까? K가 정확히 2라면 가능해요. 왜냐면 그때는 드디어 A1이 딱 1이 됐으니까. K가 2여서 A1이 1이 되고 A19도 딱 1이 되면 되겠죠. 근데 A19가 1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보면 되는 게, 이미 K가 2로 확정이면 A3이 1이 됐어. A4가 K분의 1이었거든요. 그럼 2분의 1이죠. 그럼 거기서 다시 K분의 1 더하면 바로 2분의 2 되면서 또 1이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네는 2분의 1과 1만 계속 반복되는 애인데 보니까 홀수 번째 항들일 때 1이잖아. 그럼 나중에 A19도 1이 나오겠죠. 이게 성립하겠죠.
아, 그래서 K가 2인 거 오케이구나. K가 2일 때 우리는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게 A2들의 합이거든요. 그럼 A2가 요거였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A2는 2분의 1 하나는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1도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었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A1에다가 K분의 1 더한 게 A2가 되는 건데 이 A2가 요거였으니까 A1에서 다시 K분의 1이 또 넘어가면은 요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A19랑 같아야 되는데 A3이 1이었어요. A4가 K분의 1, 뭐 A5가 K분의 2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어느 순간 K분의 K가 될 텐데 그럼 그 전에 두 칸 전에는 즉 뭐 이거라고 치면 이거는 K 빼기 2가 나오겠죠. 그럼 그 포지션에서 A19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게요. 가장 자 이거 쭉 가가지고 처음에 K분의 K가 나올 때 얘가 몇이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4일 때 1, 5일 때 2, 6일 때 3 이거 3차인 거 보이죠? 그럼 몇일 때 K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3만큼 더한 거니까 A에 3 더하기 K가 바로 된다는 거죠. 그게 최초의 1이 다시 되는 순간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전에 두 칸 전이니까 A의 1 플러스 K가 바로 K분의 K 빼기 2가 되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뭐가 돼요? 여기서 또 반복이죠. 이 다음 항은 다시 K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항은 또 K분의 2가 되면서 또 쭉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번엔 어때요? 4 플러스 K랑 1 이렇게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주기 자체가 당연히 K개씩이겠죠. 이렇게 주기가. 따라서 뭐예요? 여기서 K만큼 더한 게 딱 똑같은 항이 된 거지. 5에서도 K만큼 더했으니까 딱 똑같은 항이 됐죠. 그럼 여기서도 어때? 딱 K만큼 더한 A1 플러스 2K가 또 이 항이 될 거고 또 K만큼 더한 3K도 같은 항이 될 거고 즉 19가 될 수 있는 거는 1 플러스 K나 1 플러스 2K나 1 플러스 3K 같은 애들이니까 이걸 조금 일반화해서 써보자면 1 플러스 자연수 K가 19일 때 즉 자연수 곱하기 K를 했을 때 18일 때인데 K도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때 K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순서상이 막 잡히겠죠. 그래서 18의 약수들로 잡을 수 있으니까 결국 K는 요런 애들이 다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 어차피 A2의 값은 똑같이 뭐예요? 이거거든. 그럼 그때 우리는 A2의 값을 보자면은 2분의 1, 얘는 3분의 2, 얘는 6분의 5, 얘는 9분의 8, 얘는 18분의 17이 되겠죠. 그리고 이 2분의 1은 아까 위에서 구한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어차피 중복이죠. 그럼 한 놈만 더하면 되니까 모든 A2의 합은 얘네를 싹 다 더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귀찮은 통분만 한번 해주면은 그래도 전부 다 18의 약수들이었으니까 분모들이 그래서 얘는 9가 될 거고 2분의 1은 3분의 2는 12가 될 거고 6분의 5는 15가 되고 9분의 8은 2배 했으니까 16이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쓰고 해서 21, 31, 52, 69 그럼 한 번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얘네들의 합이 문제니까 답은 29가 됩니다. 확통 26번입니다. 자, 이렇게 6개 의자가 있고 결국에 원형으로 배치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런 의자가 있고 1, 2, 3, 4, 5, 6을 배치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랬을 때 마주보는 두 개에 적혀있는 합이 모두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마주보는 애들은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조합이란 얘기죠. 홀짝 조합. 그러면은 어차피 홀수 짝수 3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각자 홀수가 있어요. 얘네의 짝을 일단 찾아주자고. 그럼 1, 너 누구랑 짝할래? 라고 했을 때 2, 4, 6 중에 하나니까 3가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2랑 짝꿍이 됐어. 그 다음에 남은 4, 6 중에서 3의 짝꿍도 또 찾아요. 그럼 이제 이것만으로 일단 6가지만으로 짝은 정해졌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얘네가 마치 뭐 1, 2, 뭐 3, 6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건데 원순열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한 명 고정시키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1, 2, 3, 4, 5, 6 중에서 아무거나 한 숫자를 아무거나 한 자리에다가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경우의 수를 쓰지 않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순열이라는 거는 얘네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딱 그냥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딱 고정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돌릴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숫자들 배치만 하면 되는데 1의 짝꿍인 2는 자연스럽게 여기밖에 안 될 거고 그럼 남은 이제 3, 4, 5, 6을 배치할 때 아무거나 3 하나의 위치를 4개 중에서 한 놈을 잡아버려. 그래서 6 있고 여기 4를 해가지고 3의 위치를 하나 잡아버리면 걔랑 짝꿍인 6도 자연스럽게 위치가 결정이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4랑 5만 남는데 걔네는 4, 5냐 5, 4냐 2팩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별거 아닌 문제였다. 따라서 답은 48이 되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확통 27번입니다. 자,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 3분의 1의 확률이고 그렇지 않다는 건 3분의 2의 확률이죠. 그랬을 때 얘는 플러스 2만큼 가고 얘는 플러스 1만큼 가. 이 시행을 4번 반복했을 때 6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6 이상이 되려면 이 플러스 2짜리만 4번 나와도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3번에다가 플러스 1짜리가 한 번 나와도 7이 되니까 가능할 거고 플러스 2가 2번에 플러스 1이 2번이 되더라도 딱 6이 되니까 여기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이게 원래 전체를 따져보자면 이게 한 번이고 얘가 3번인 거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1만 4번 나오는 게 있겠죠. 이렇게 총 5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 3가지를 원하는 거니까 선택이긴 한데 그냥 6건으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빠르긴 하겠죠. 그럼 얘네 둘만 확률을 구해서 6건으로 가봅시다.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2라는 건 3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니까 3분의 1 한 번에다가 3분의 2 3번 되고 앞에 4실 같은 거 하나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3분의 2만 4번이겠죠. 이거를 전체인 1에서 그냥 빼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만 해줍시다. 그럼 3, 3 이거 총 3의 4제곱이니까 81에다가 4 곱하기 8이니까 32. 얘는 81분의 2의 4제곱이니까 16. 그럼 81분의 48이었으니까 한번 약분시키고 그거 1에서 빼주면은 27분의 11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자, 가조건은 워낙 자주 보는 조건이고 나조건 보니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딱 2개래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홀수 같은 걸 넣으면 애초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죠. 함수값이 2분의 3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가능한 거는 2 넣었을 때 요거, 4 넣었을 때 이렇게, 6 넣었을 때 이렇게 어차피 3가지가 가능한 건데 이거 중에서 2개만 성립을 해야 되는 상태죠. 그럼 이제 이걸로 그냥 바로 케이스 분류를 해봅시다. 첫 번째, F2가 1인 거랑 F4가 2인 게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F6이 3인 거는 성립을 안 할 때 이때부터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F1부터 해서 쭉 있었을 때 얘가 1과 2로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계속 여기가 크거나 같다는 만족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그냥 영역을 나눠서 봅시다. 이 F1 당연히 뭐예요? 한 가지죠. 1밖에 안 되니까. F3은 1과 2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2가지죠. 그리고 F5부터 F7은 한꺼번에 보면은 지금 얘네가 최종적으로 7까지 가능하니까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총 6개 중에서 3개를 중복 허용해서 고르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이거를 일단 하나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것만큼은 6건으로 가면 되겠죠. F6이 만약에 3이었다고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F5가 2나 3 중에 하나, 그 다음에 F7은 3, 4, 5, 6, 7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쓰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계산해주면은 얘는 9, 8C 3이니까 56에서 10 빼는 거라서 46이 되고 그럼 곱했으니까 92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F2가 1이고 F4는 이제 2가 아니고 F6이 3일 때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위에 거는 그대로 그냥 복붙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 여기서는 확정이 여기 1인 거랑 여기 3인 게 확정이니까 역시나 F1은 똑같이 한 가지. 얘부터 생각해보면 F7은 몇 가지? 얘는 3, 4, 5, 6, 7 중에 하나니까 5가지. 그리고 이제 얘네는 또 어떻게 돼요? 1, 2, 3 중에 하나죠. 즉 3H3으로 들어가는 건데 역시나 거기서도 얘가 2일 대로 6건 하나 잡아야 되겠죠. 그럼 F3은 1, 2 중에 하나, F5도 2, 3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게 5C3이니까 10 빼기 4 해서 6이 되니까 얘는 3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92랑 30 있었고 이제 찐막으로 이번엔 F2가 1인 게 성립을 안 하고 얘네 두 개가 성립할 때 그러면은 이제 자 갔을 때 이번엔 얘가 2고 얘가 3인 게 확정이니까 F5 두 가지죠. F7은 3, 4, 5, 6, 7이니까 또 5가지죠. 그 다음에 얘네는 원래 1과 2 중에 하나니까 2H3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F2가 1일 때를 빼주는 거니까 그럼 그때 얘는 그냥 한 가지고 얘는 두 가지여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4C3이니까 4 빼기 2가 돼서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20가지가 나온다. 따라서 20, 30, 92 얘네 싹 다 더하는 거니까 전부 다 더해보면은 142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이 4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정규분포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네 보니까
표준 편차는 똑같아요. 평균은 다른 상태고. 아무튼 간에 가족권부터 보면은 요게 있으니까 이거 우리 그냥 바로 표준화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50 플러스 x에서 m1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눈 거, 그리고 여기는 14 플러스 x에서 m2를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눈 거. 그거 했더니 딱 1이 떠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런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얘가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딱 더해서 1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결국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0 더하기 x 빼기 m1 이거랑 얘가 같겠죠. 어차피 시그마는 양변에서 지워질 테니까. 그럼 x도 또 소거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m1과 m2의 관계식이 이렇게 떠버려요. 즉 m1이 m2보다 36만큼 큰 거니까 우리는 그냥 m2를 m으로 잡았을 때 m1은 m 플러스 36으로 잡아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바로 나조건 들어갑시다. 이번엔 78에서 m 플러스 36을 빼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4에서 그냥 m을 빼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로 나눈 거.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계산했을 때 42 빼기 m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얘랑 이번에는 서로 확률이 같대요. 더해서 1이 아니고. 그 말은 또 이건 뭔 소리예요? 어딘가에 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걔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있어요. 그거랑 또 다른 위치에 14 빼기 m이 있어서 걔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는 거는 얘네가 정확히 이 0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야 하니까 이거랑 이게 서로 마이너스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쓴 게 얘랑 같겠죠. 시그마는 역시나 그냥 날리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m 값이 확실하게 나와버린다. 그럼 얘가 x라는 놈은 자 이렇게 있을 때 y가 지금 28, 시그마 제곱이 된 거고 얘는 28에다가 36만큼 더한 거니까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m1이었고 이게 m2여서 우리 이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서 64랑 28까지 나왔고 시그마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그 시그마를 여기서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쟤네를 또 표준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은 62에서 64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빵이 되겠죠. 그거랑 30에서 28 빼면 2니까 요렇게, 그리고 36에서 28 빼면 8이니까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 더할 때 얘를 어떻게 바꿔도 돼요? 요 놈을. 이게 지금 요렇게 있고 어딘가에 시그마 분의 2가 있고 시그마 분의 8이 있고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가 있으니까 이거였는데 얘를 그냥 요걸로 바꿔서도 상관없겠죠. 그럼 지금 이거랑의 넓이의 합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0부터 시그마 분의 8까지의 합으로 바뀌겠죠. 그랬을 때 그게 0.477이다. 따라서 요게 된다는 거는 얘가 2.0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시그마 분의 8이 2여서 시그마는 4가 될 거다. 따라서 이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4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32니까 더해주면은 답이 96이 되겠죠. 확통 30번입니다. 자, 보니까 흰 공 1, 2, 3, 4랑 검은 공 3, 4, 5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두 개를 동시에 꺼내가지고 그 두 개의 공이 같은 색이면 6점을 얻고 다른 색이면은 그냥 숫자의 합을 이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같은 색이 될 확률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C2에서 흰 공 4개 중에 2개만 고르거나 혹은 검은 공 3개 중에 2개만 고르는 거니까 이게 지금 21분의 9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공이 됐다면 그 다른 공일 때는 두 수의 합이 되는데 가장 작은 거는 흰 공에서 제일 작은 거랑 검은 공에서 제일 작은 1 더하기 3이겠죠. 즉 이때는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능하냐? 9까지 가능하겠죠. 여기서 제일 큰 4랑 5가 만났을 때. 그럼 그때 각각의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이제 분모는 21분의 1로 다 통일일 거고, 자, 합이 4가 된다는 거는 1과 3이 만난 거 뿐이니까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합이 5가 된다는 건 1, 4가 만나던가 2랑 3이 만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합이 6이라면 1과 5가 만나던가 2랑 4가 만나던가 3과 3이 만나던가 따라서 총 3가지가 될 거고, 합이 7이 되면은 이제 1은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2랑 5, 그 다음에 3과 4, 4랑 3, 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8일 때랑 9일 때를 보면은 3과 5, 4랑 4 2가지가 될 거고, 9일 때는 가장 큰 거 4랑 5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한번 확인차 얘네 싹 다 더해보면 분자가 12고 얘까지 하면은 총 21이 돼서 정확히 잘 구해지게 됐겠죠. 그랬을 때 3번을 시행해서 점수의 합이 15가 된대요. 그러면은 같은 게 3번 나오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같은 거는 6점이니까. 그래서 같은 거 3번은 안 될 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같은 거 2번에 다른 거 1번, 그 다음에 같은 거 1번에 다른 거 2번, 세 번째로 같은 거 없고 다른 것만 3번이 있을 텐데 얘는 그럼 여기서 12점을 벌어주니까 여기에 합이 3이 나와야 되는데 합이 4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얘도 절대 안 된다.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서 6점을 벌어줬고 여기 두 개의 합이 이제 9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9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4랑 5밖에 없죠. 따라서 이게 4, 5냐 5, 4냐 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4가 될 확률은 21분의 1, 5가 될 확률은 21분의 2, 그리고 같은 게 나올 확률은 21분의 12가 아니고 9였죠. 9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같은 거랑 다른 것도 지금 합이 다 다르니까 얘네 세 개는 3팩으로 배치도 해줘야 되겠죠. 순서 배치를. 그럼 이게 21의 세제곱 분의 여기 6이니까 108이 뜬다. 이게 일부러 지금 약분을 안 시키는 게 어차피 조건부 확률로 다 날릴 거라서 일부러 안 시키는 거고. 그럼 이때는 세 개의 합이 이제 15가 뜨면 되죠. 그럼 가장 작은 게 지금 얘네가 4부터 9까지 가능하니까 4, 4 해서 7 나올 수도 있고 4, 5, 6이 될 수도 있고 5, 5, 5가 돼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4가 될 확률이 21분의 1이었으니까 그거 두 번에다가 7이 될 확률은 21분의 3, 그리고 얘는 독립시행처럼 3C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21의 세제곱에 9가 될 거고 얘는 4가 이거, 5가 요거, 6이 요건데 전부 다 다르니까 3팩이죠. 그럼 얘는 21 세제곱에 36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5, 5, 5는 그냥 21분의 2의 세제곱으로 끝이죠. 그러면 얘는 8이 될 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모에 깔리는 게 뭐가 돼요? 21의 세제곱으로 그냥 전부 다 통분을 시켰을 때 108, 그리고 9, 36, 8이 되는 거고 그때 세 번의 시행 중에서 서로 같은 색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이거 말하는 거죠. 같은 색이 있는 경우. 즉 108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 지워질 거고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다. 그래서 이거 45에 53이니까 161분의 108이 돼서 분모 분자 더해주면은 답이 269가 됩니다. 미적 26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랑 R은 각각 둘 다 자연수일 거고 요거 바로 볼게요. 무한등비급수. 그럼 이거는 AN이라는 게 AR의 n-1이니까 5의 n제곱분의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얘를 조금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찢어서 보면은 얘를 5분의 A에다가 5분의 R의 n-1로 생각해도 상관없죠. 그럼 거기다가 등비급수를 씌웠으니까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공비라서 1 빼기 5분의 R 분의 5분의 A가 돼야 되고 분모 분자에 5를 곱해버리면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수렴한다니까 얘가 마일부터 1인데 어차피 R 자연수니까 음수 쪽은 볼 필요 없고 R이 일단 5보다 작은 자연수이겠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이번에 얘가 역수로 뒤집혀져 있죠. 그럼 얘는 A2분의 1부터 시작해서 이런 등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공비는 당연히 R분의 1로 바뀔 거고 첫째 항이 AR분의 1이겠죠. 따라서 이거는 1 빼기 공비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I의 분모 분자에 싹 다 AR을 곱해줘 버리면은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A로 묶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역시나 이것도 수렴해야 되니까 얘도 이 상태인데 얘는 필요 없고 여기서 양변 뒤집으면은 이렇게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섞어가지고 R은 1부터 5 사이다. 근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2, 3, 4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버리는 순간 A가 지워지면서 5 빼기 R과 R 빼기 1 요게 됐고 그 값이 A2분의 2니까 AR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AR은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R이 어차피 2, 3, 4 중에 하나니까 다 대입만 해보면은 각각 A 값이 뜨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때는 2분의 2, 3, 1이니까 지워져서 3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2, 2, 2니까 3분의 8인데 A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이거 모순. 그리고 4일 때는 2, 1, 3이니까 얘도 2분의 3이라 자연수가 아니어서 이것도 모순. 따라서 요거밖에 없구나. A가 3이고 R이 2구나. 따라서 이건 끝났죠. AR 제곱이니까 1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비적 27번입니다. 자, 뭐 이렇게 f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 그리고 요게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해 보이냐. 차라리 gx라는 거를 잡아서 이렇게 f 빼기 f'으로 가버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 이하다. 그리고 g3이 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좀 센스 있게 생각해보면 gx라는 그래프는 x축가 아래에만 존재할 텐데 3일 때는 0을 지난다는 얘기는 무조건 x축과 접해야 되겠죠. 즉 g'3도 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이거 두 개로 가면 그냥 이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f'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자 속미분까지 하면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x에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럼 이제 그 gx는 f에서 f'을 뺀 거니까 이제 2ax에 빼기 a에 플러스 2b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2a에다가 요게 하나 있고 그리고 빼기로 역시나 들어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이걸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3a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쓸 게 뭐예요? g3이 빵이다. 그리고 g'3이 빵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g3이 빵이다는 여기다 3 다 대입해버리면은 어차피 이게 얘는 딱 그냥 1로 날라가 버리니까 6a가 돼서 5a 플러스 2b 빼기 1까지 한 게 0이다 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또 3일 때 0이다를 쓰면은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a에다가 플러스 3a니까 요게 돼서 이게 빵이 되는 거죠. 그럼 2b라는 거 자체가 마이너스 3a니까 바로 여기다 대입해버리면은 2a 빼기 1이 빵이어서 a가 2분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끝. 이제 f4를 물어봤기 때문에 4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4a 플러스 b에다가 2에 마이너스 1 되고 빼기 1인데 요게 2분의 1이니까 이쪽은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5에다가 2분의 1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게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비적 28번입니다. 일단 f'x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x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x에 0 대입하면은 g0은 0이 될 거고 g'을 한번 해보면은 fx에 요거에다가 빼기 t까지 되겠죠. 근데 이 gx가 어떤 p라는 점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p의 값을 ht라고 하자. 즉 다른 말로 해서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있을 거고 그 말은 요 그래프랑 요 y는 t랑의 뭔가 교점 그 교점의 x좌표 그게 곧 p이자 ht가 된다는 얘기겠죠. 아 그래서 뭔가 둘이 만나는 점일 텐데 얘를 보니까 뭔 소리예요? t가 0일 때 p도 0이란 얘기예요. 즉 얘가 0을 대입했을 때 그럼 f0 빼기 1인데 그게 0과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f0은 1이다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방금 우리가 f0 1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거 지금 1이란 말이에요. 그럼 hk가 1이라는 건 t가 k일 때 그때 p라는 그 교점 x좌표가 1이 된다. 그럼 이번엔 여기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면 f1 빼기 2분의 1인데 그때 t가 k가 된다는 얘기니까 f1의 값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확보할 수 있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를 물어봤는데 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fx 자리에다가 결국에 ht라는 걸 대입을 했을 때 t가 나온다는 거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 함수 자체를 뭐 새로운 뭐 예를 들면 qx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그 안에다가 ht를 넣으면은 t가 된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q랑 h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0부터 k까지 hx였으니까 다른 말로 q의 역함수를 적분하라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역치환을 씁시다. 역치환이 뭐예요? x 자리에다가 어떤 qt 같은 애로 치환을 아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x 자리에 얘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게 요렇게 두 개의 합성이 되니까 그냥 t로 바뀌어버리죠. 따라서 이제 얘는 t로 바뀌었고 대신에 얘네를 양변에서 미분하게 되면 dx는 q't의 dt니까 여기서 q't는 하나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적분 구간 봅시다. x가 0일 때 그때 t의 값은 어떻게 돼요?
q 역함수의 0인데 q 역함수가 어차피 h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h0은 이미 문제에서 나와 있죠. 여기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k일 때는 이제 t가 q 역함수의 k니까 역시나 hk라는 건데 그것도 나와 있었죠. 여기 1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적분 구간은 오히려 이렇게 간단해지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냐? 부분 적분합시다. q't는 적분해서 이게 되고 t는 미분해서 1이 되니까 t의 qt 해놓고 0부터 1까지 빼기 0부터 1까지 qt를 하는데 이제 qt 자리에는 요거를 넣읍시다. 그냥 fx 빼기 이렇게 넣어서 적분을 하겠다 하면은 얘를 계산했을 때 1 곱하기 q1에서 0 곱하기 이제 q0을 빼는 거니까 요것만 남는데 얘는 그냥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1을 넣은 거니까 f1 빼기 2에 요렇게 되고, 그때 f1의 값도 우리가 지금 구해놨어요. 요걸로 k 플러스 2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되면서 이거는 그냥 k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얘네는 두 개로 찢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요게 되고 0부터 1까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을 더한 거라서 결론적으로 얘랑 얘는 일단 쩔로 좀 빼놓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얘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구할 건지를 고민해 볼 텐데, 문제에서 마침 F'을 딱 던져줬죠. 이거 작년 수능 28번과도 비슷하게 결국에 이거를 1 곱하기 fx로 생각한 다음에 부분 적분 때려버리면, 자 여기서 1은 적분해서 x가 됐고 fx는 미분해서 F'이니까 요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쉬워진다. 얘가 x 곱하기 fx 해놓고 빼기 이제 0부터 1까지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딱 봐도 뭐 하면 돼요? 또 치환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그 전에 한번 정리. k 플러스 1에 빼기 2분의 1이 있었고 거기에 빼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뀐 거겠죠. 얘부터 먼저 또 계산해 봅시다. f1만 남는 거고 그 f1은 다시 아까 뭐였어요? k 플러스 2분의 1이었죠. 그럼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k 플러스 1 빼기 2분의 1에서 얘네를 다 빼는 거니까 k는 날라갔고 1 빼기 2분의 2만 남는다. 그리고 이제 요 놈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2x dx가 dt가 되는 거니까 이 2는 앞으로 빼내게 되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x가 0일 때 t는 1, x가 1일 때 t는 2. 그래서 lnt로 바뀐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 놈은 2분의 1에 lnt 뭐 적분이야 너무나 외우고 계실 거죠. 자주 나오니까. 그럼 이게 2ln2 빼기 2에서 1 대입하면 빼기 1만 남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되고, 거기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ln2 빼기 2분의 1 앞에 이제 요 놈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ln2에서 플러스 2분의 1하고 빼기 2분의 2 요게 답이 된다. 그럼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 찾아보면은 답이 4번이 되겠죠. 미적 29번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fx 가지고 이제 케이스 분류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fx가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마일부터 1 사이일 때, 그리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로 나눌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gx를 보긴 할 건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예요. 왜냐? 이거 마이너스 1일 때는 일반적으로 정의 안 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정의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fx가 3차 함수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모든 치역이 다 되잖아요. 치역은 실수 전체다 보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조차도 gx는 정의가 되어야 한다 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f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지금 현재 이게 이 상태예요. 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될까?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나눠야 돼요. n이 만약에 짝수라면은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일이 되겠죠. 즉 이때는 1 플러스 3분의 마일 빼기 a가 되는 거고,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얘가 마일이고 얘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오히려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두 값이 같을 때만 마일에서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4분의 1 마이너스 1 빼기 a랑 2분의 1 빼기 a 두 개가 같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요 식이 성립해야 돼서 a 값이 3으로 바로 나와버린다. 그래서 a는 3으로 나와버렸고, 그때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은 아무튼 간에 여기 중에 하나 아무데나 3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fx 1일 땐 쉬우니까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3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마일에서 1 사이라면은 어차피 이거 날라가는 거니까 3분의 마3 하면 이것도 마일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합쳐도 되죠. 이쪽에다 등호 붙이고 얘 굳이 따로 안 쓰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fx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오히려 이쪽이 무시되니까 그냥 fx가 될 거다. 결론적으로 gx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그럼 fx가 어떻게 그려질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냥 막 그려볼게요. 마일과 1의 위치도 모르겠어. 그냥 가장 복잡하게 잡아봅시다. 여기가 마일이고 뭐 이쯤에 1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둘 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을 때 구간이 정말 여러 개로 나뉘게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그대로 fx 따라가는 거일 테니까 fx가 1보다 클 때나 마일보다 작을 때, 즉 이때, 요때랑 요때, 그리고 요 경우랑 요 경우, 이때는 그냥 fx 자체를 따라간다는 거고, 얘가 마일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을 따라가니까 마일부터 1까지면 딱 여기죠.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딱 1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간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한 이쯤이라고 치면은 거기로 이제 가게 된다. 그리고 역시나 이쪽에서도 또 1일 때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또 마일에서 1 사이니까 이렇게 또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어지다가 여기서 딱 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g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초록색은 살짝 지웁시다. 이게 괜히 너무 좀 눈에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좀 지울 거 지운 다음에 한번 봅시다. 싹 지워주고 그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볼 텐데, 중요한 게 이제 요거거든요. 두 함수값을 곱해서 4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 당연하겠지만 두 개는 부호가 같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개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애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면 얘랑 얘가 둘 다 양수인데 2랑 3 같은 애가 곱해서 4분의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둘 다 이렇게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하나라도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한번 볼까? 이 gx의 함수값을 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전부 다 1보다 큰 영역이죠. 절대값이. 얘도 마일보다 작다는 건 절대값으로 따지면 1보다 큰 영역이죠. 절대값이 마일에서 1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밖에. 그게 딱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랑 이거 곱하면 함수값 4분의 1 될 거고, 또 얘랑 얘 곱해도 4분의 1 될 거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이 x값들이 간격이 둘 다 1이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게 알파라면 얘가 알파 빼기 1이었고 얘가 알파 플러스 1이라면 얘랑 얘 곱했을 때 2분의 1,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될 거고, 또 이거랑 이거 곱해도 역시나 4분의 1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근이 두 개가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fx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y는 1과 만나는 세 점이 이거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fx의 식을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 플러스 1, x 빼기 알파 빼기 1 하고 나서 플러스 1로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 g2가 7이다. 자, 2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7이 되는 건 요거 두 개는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이쪽이겠죠. 결론적으로는 f2가 7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걸로 알파값 구하면 끝난다. 그래서 f2를 해보면 2 빼기 알파, 2 빼기 알파 플러스 1, 2 빼기 알파 빼기 1인데 여기서 하수는 다 이거 각자 뭐 3 빼기 알파랑 1 빼기 알파로 해서 전개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치환합시다. k로. 그럼 k 플러스 1, k 빼기 1 했을 때가 7이 된다. 그럼 이거 6이다. 이거 k제곱 빼기 1이니까 k 세제곱 빼기 k 하고 6 넘기면 k 값 딱 2가 나오겠죠. 따라서 2 빼기 알파는 2니까 알파는 빵이 된다. 그 말은 fx가 원래 이렇게 된 놈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a가 3이었으니까 f3의 값을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라서 문제는 끝났죠. 3, 4, 2 곱한 24에서 1 더하니까 답은 25가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정의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ln fx가 있는 거 보면은 fx가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 그림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려보면은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서
2분의 x로 묶어보면 3x 빼기 2가 되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0과 3분의 2에서 극대극소겠구나. 그럼 비율관계 때문에 여기가 1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0이나 1을 대입해보면 여기가 딱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정확히 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시킨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fx는 항상 0보다 클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gx는 어쩐 2차 함수인데 그 gx가 0이 되는 쪽에서는 hx가 그냥 빵이고 0이 안 된다면은 이런 함수를 갖고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hx가 마일보다 큰 데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g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뭔가 있었어. 그러면 그때 여기는 이제 x가 알파가 아닐 때일 텐데, 그랬을 때 아무튼 hx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미트 x를 알파로 보냈을 때 이 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0분의 0 때문에 분모에 있는 g알파가 빵이니까 분자에 있는 요것도 빵이 되어야 해서 그때 f알파는 무조건 1이 되어야만 하겠죠.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에 gx를 0으로 만드는 그 실근 알파는 fx에서는 함수값이 1이 돼야 되니까 0 아니면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0 또는 1 이런 애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예 존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애초에 만약에 g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는데 걔네가 둘 다 마일보다 작은 근일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일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됐으니까 그때는 아예 0과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근이 있다면, 마일보다 큰 근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0이나 1이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뭐 아예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뭐 마일보다 작은 근은 여러 개 생겨도 상관없는 거고, 이 정도로 일단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 조건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충 저렇게 뭔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고, 그 다음에 요거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쫙 미분해봤을 때 이제 아래는 gx의 제곱이 됐고 위에는 우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빼기 ln의 fx 그대로 있고 분모 미분한 요게 곱해지겠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h'0과 1이 마침 딱 나왔으니까 g0의 값이 0이 아닐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얘 0 했을 때 이게 0분의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값만 대입하면 되도록. 자, 그럼 그랬을 때는 h'0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아래에는 그냥 g0의 제곱이 됐을 거고, 근데 위에를 봤을 때 f0분의 f'0이 있고 g0이 있고 ln f0에다가 g'0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 확실히 알고 있는 거 f0이 1이니까 요거 0으로 날아가겠죠. ln 1이 빵이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f'0 몇이었어요? 이거 빵이었어. 얘 0에서 그 값이었거든요. 그럼 얘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또 0으로 날아가죠. 결론 이거 무조건 0 나온다는 얘기인데 h'0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모순이죠. 따라서 무조건 g0은 일단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모도 해봐야 돼. g1이 0이 아닐 때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얘가 요걸로만 바뀌었어요. f1에다가 f'1에다가 g1 그리고 ln f1에 g'1인데 얘 역시나 이거 1에서 0으로 날아가요. 대신에 여기서는 f'1은 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1이고 얘도 0 아니고 얘도 0 아니죠. 그럼 이건 뭐야?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만약에 g1이 만약에 0이라면 또 어떻게 될까? 0이라면 똑같이 이거는 0으로 날아간 상태인데 0이 되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얘네는 둘 다 0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0인자가 없대. 위에는 한 개고 아래는 두 개니까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h'1 발산해야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 따라서 이거 모순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대충 감을 잡은 거지. gx라는 2차 함수는 최고치 한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0은 무조건 하나 가져야 되고, 그랬을 때 또 다른 근이 있을 텐데 그 알파라는 근은 무조건 마일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존재를 안 한 거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쯤이 마일이다 보면은 여기만 정의되니까 어차피 0 쪽에서만 보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h'0을 다시 좀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h'x를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써보면은
지금 gx를 kx의 x 빼기 알파로 잡은 상태니까 k제곱에 x제곱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된 거고, 이제 fx는 그냥 그대로 쓰고 f'x 같은 경우는 그냥 얘로 써볼게요. 그럼 2분의 1x니까 2분의 1x에 3x 빼기 2니까 요 2는 요 밑으로 내려서 조금 이쁘게 써주고, 그 다음에 gx는 역시나 여기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빼기 lnfx 있고, g'x는 이거 미분하면은 kx 제곱에 k 알파 x를 미분한 거니까 2kx에다가 k 알파고, k로 묶었을 때 2x 빼기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 그럼 분모 분자에서 k 하나씩 약분해도 되겠죠. 이쪽에 k 하나 날라가고, 여기도 k 하나 날라가고, 이쪽에서는 또 k 하나 날라가고. 이 상태에서 이제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0 한번 대입했을 때 얘랑 얘를 좀 따로따로 본다면 이쪽에서는 자, 이 fx를 분모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x 3x 빼기 2 x 빼기 알파, 그럼 x제곱 날라갔고 x 빼기 알파도 하나 날라갔고, 거기에 0으로 보내니까 어차피 f0은 또 1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2k 분해가 되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있죠, 참. 그럼 이거 마이너스 알파까지 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는 지워졌고, 그럼 k 알파분의 1만 딱 나오겠죠. 그게 요거 앞에 것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를 볼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뒤에 거는 지금 현재 x가 0으로 갈 때 kx 제곱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에다가 2x 빼기 알파가 있고, ln fx가 있는데, fx가 뭐였냐면은 1 더하기 2분의 1 x 세제곱에 빼기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됐거든요. 일부러 지금 제가 위치를 1을 먼저 썼는데, 얘를 잠깐 뭔가 치환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돼요? x를 0으로 보내면 어차피 t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거 ln 1 플러스 t 꼴이면 t분의 1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딱 빵이니까. 그럼 우리가 t분의 1만큼 해주니까 반대로 t를 곱해줘야 돼서 요 놈을 한번 곱해주자고.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얘는 1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놈은 이제 다시 얘가 2분의 1 x제곱에 x 빼기 1이니까 여기 2랑 2분의 1 날라갔죠. 그리고 분모 분자에서 x제곱 지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안해요. 이거 2분의 1 못 지우는구나. 이게 2x 빼기 알파구나. 자, 잠깐 실수했네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못 지우고, 일단 얘는 2분의 1은 밑으로 내린 다음에 x제곱 지워줬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보면은 2k의 알파 제곱이 됐고, 이쪽은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1이니까 2k 알파 제곱분의 알파, 그러면 지워져서 2k 알파 분의 1이 되죠. 앞쪽에선 요거였고 뒤쪽에선 요거였고 빼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2k 알파분의 1이 나온다. 이 h'0이. 근데 그 값이 바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2k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k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거를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1도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1에서는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오히려 쉽죠.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럼 그냥 싹 대입을 해보면은 이거는 g1의 제곱이 된 거고, 여기 f1분의 f'1에다가 g1, 그리고 여긴 ln f1에 g'1인데 f1은 1이었으니까 얘는 빵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g1도 이렇게 하나씩 지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것도 또 1이죠. 그럼 g1분의 f'1만 남은 거지. 그리고 f'1은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2분의 1이 뜨겠네요. 그럼 얘는 2g1분의 1인데 그게 1이다. 따라서 g1은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g1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대입한 거죠. 그러면 k 곱하기 1 빼기 알파 한 개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k 빼기 k 알파가 2분의 1이고, 우리 k 알파는 구해놨죠. 마이너스 4분의 1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구해져 있으니까 k 플러스 4분의 1이 2분의 1이네. 그럼 k 값은 4분의 1이 되고, k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gx가 완벽하게 식이 완성이 된다. 따라서 gx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에다가 x에다가 x 플러스 1이 되는 상태다. 그럼 끝. 이제 마지막으로 h4를 물어봤으면 여기다가 4를 넣는 거니까 g4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4분의 1에 4에 5니까 5가 됐고, ln f4니까 여기다가 4를 또 대입을 해보면 32에다가 8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25가 되겠죠. 그럼 얘는 2ln5로 쓸 수 있으니까 답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P분의 Q가 5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7이 됩니다.